이제 통사론입니다. 문장 구조에서 바라보면 그냥 문장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문장 유형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의문문, 현대국어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의문문이죠. 당연히 의문문 출제 이루어졌고요. 높임, 선어말어미, 얘도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99년도에. 비동표현 99년도 2차 출제가 이루어졌고, 문법 기능에서는요.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성과 변천, 그 다음 경어법 또 높임법입니다. 의문문의 분류 근거, 높임의 의도와 근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높임은 현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문도 현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죠. 의문문 2015년도에도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중세 문법 출제는 맹목적으로 중세 15세기 때의 공시적 관계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와의 통시적 관점에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세와 현대의 비교, 그 다음 또 뭡니까? 현대 국어와 완전하게 다른 성격의 중세 문법의 요소가 출제된다는 것. 통사론에서 출제된 걸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통사론에서 출제된 걸 보니 지금 제가 제시한 표가 좀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료가 올바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료가 올바른데요.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출제됐습니까? 의문문이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높임이 출제됐는데요. 이유가 뭐죠? 현대국어와 그만큼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겁니다.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이 있으나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요. 의문문의 출제가 맞춰졌다는 것은 현대국어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강조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 중세 자료는 여러분들 객관식 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소학원의 월인석보, 석보상절, 부시연의 훈민정회례, 상강실도 월인석보. 저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출제된 순서를 그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제자가 들고 가는 출제 근거가 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원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황당무계한 책들을 억지로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시험 출제자는 이 A 텍스트를 가지고 출제하는데 여러분은 B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출제자들, 제가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지방국립대에 있는 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조남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의문론으로 대한민국 세 손가락 안에 요즘에 이름 날리시는 선생님이죠.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한 피텍스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야기 듣자마자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제발 어떤 책을 보더라도 기댈 수 있는 책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얘들은 그 책을 보더래요. 왜? 비전공 학원 강사들이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중세문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계속 어떤 책 한 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쉬운 책 한 권을 가지고 꺼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제자는 A 텍스트를 가지고 계속 출제를 합니다. B 텍스트 출제하고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이 조금 어렵다고 이 책을 보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책을 봅니다. 또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대학은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요. 또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지방대학 선생님하고 그저께 통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네요. 이 B텍스트의 문제. 이 B텍스트를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보니까 근데 통화를 하자마자 이 책 너무 많이 틀려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처음 말했던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책을 보시는 것, 그것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출제가 현재 되지 않습니다. 출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교육과정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2015 교육과정. 그런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자, 이건 객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중세 자료를 전혀 안 봐도 되냐? 사실 전혀 안 봐도 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중세 자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셔도 되고 이걸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교육과정, 지금 2015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2015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어 주본과 국어생활에서 한글 창제의 원리를 지도합니다. 이건 훈민정음만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훈민정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훈민정음을 설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 훈민정음 한글의 창제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역사적 실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역사적 실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입니다. 이 구체적인 지도 내용은요. 그래서 중세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 자료 비교, 훈민정음, 언해 같은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 실체나 아니면 역사적 실체, 즉 중세와 현대의 차이를 공부하는 것. 자, 이게 사실 교원임용에서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관점이죠.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걸 다룹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훈민정음을 제가 해례를 설명할 때 이 중학교에서 다루어지는 한글 창제 원리는 제 설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더 이상 그걸 넘어서서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매체 언어입니다. 문법이란 용어가 없어졌죠. 자, 교육부의 관리가 문법이란 용어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우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황당한 놈들이 많습니다. 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매체와 언어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언어와 본질, 국어의 탐구 활용,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해와 연결되어 있죠. 국어 자료의 다양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의해서 출제가 된다면 중세 국어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시대와 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를 지도한다는 것이 되겠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성취 기준을 통해서 중학교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제 원리와 정보화 시대의 우수성, 한자, 로마자 등과 비교했는데 관심을 가져두실 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 훈민정음 해례를 통해서 한글 창제 원리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들을 한자, 로마자 등과 비교한다는 관점, 이건 좀 낯서네요. 그쵸? 자, 다음 고등학교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 즉 역사적 실체라는 용어를 썼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 언제나 여러분들 출제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중세 문법책만 가지고 밑줄 긋고 달달 외우고 있죠. 아니요. 기출문제를 나중에 분석해 보십시오. 중세와 현대의 비교라는 관점 출제가 얼마나 많이 출제되는지요. 이 관점입니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과 중세 국어 자료와 현대 국어 자료를 비교해서 접근한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까지 변함이 없이 언제나 출제됐던 중세만 공부하셔가지고는 요즘 최근 출제 경향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도. 자, 세 번째, 언어와 매체,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난 언어 특징을 보자. 고대 국어는 차자 표기 자료. 최근에도 출제 이루어졌는데요. 중세 국어는 한글 창제 이유 등 어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휘 변화, 독특한 게 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네요. 어휘 변화라는 용어. 아하,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인데 그 초점이 차자 표기나 한글 창제 이유 등의 어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구나. 이 관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훈민정음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 국어의 역사성은 통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중세, 근대, 현대
특히 중세와 현대와의 차이, 그 다음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 완화적 특성, 국어 자료의 활용.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들 월인 석부, 석부 상절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 문헌들이 모두 자료가 되겠죠. 자, 다음은 영역에 따른 출제를 분석해 봅시다. 문자와 말소리. 자, 그런데 여러분들 출제 연도를 보시면 좀 독특한 게 있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2014, 2016, 201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는 것은요, 예전 공룡이 담배 피던 시절의 문제까지 모두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볼 기출문제의 유형은, 자, 뭐죠? 2015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은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제시했습니다. 자, 논술형으로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가 나왔고요. 이중모음 애가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개론서보다 약간 조금 높은, 그러니까 개론서를 아무리 밑줄 긋고 외운다고 해야 하더라도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난도 조절 때문이죠. 자, 난이도 조절. 향찰표기법 다시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난도가 낮았습니다. 자, 국외음화가 또 출제됐는데요. 이응의 음탈락과 해석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출제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단어는 단어의 갈래에서 이 형태의 교체 조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 형태 교체는 언제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관형격 조사의 통시적 편천 뭡니까? 중세와 현대 이 차이점. 선어말함이 어휘 기능 또 그 다음 로 파생어의 파생형용사의 특징 현대와의 관계에서 출제 이루어졌습니다. 참 중세 문법을 따로 공부하는 것의 한계가 분명히 보이네요. 출제의 기본적인 관점은 중세와 현대와의 차이는 언제나 기본 잡고 들어가야 되겠네. 그쵸? 의문문의 유형과 형태상 차이 출제됐고요. 의문문 다시. 자, 그 다음 이제 이것들이 출제됐고요. 중세 자료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했죠.